평소에 네이버 웹툰에서 여기 맨 오른쪽 메일 플러스라는 글자를 한 번쯤 보시지 않으셨나요? 여기에 숨은 보석 같은 작품들이 많습니다. 이런 코너가 있는 줄은 아셨지만 안 들어가셨던 분들, 아직 어떤 작품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메일 플러스 작품 몇 개 추천해 드릴게요. 먼저 들깨입니다. 경찰서에서 한 경찰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청소년 사격 대표팀, 그리고 UDT 출신,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네요. 그의 이름은 신광열. 광열은 냉철하고 냉소한 성격을 가진 형사로 대부분 사람에게 냉정하지만 유일하게 살갑게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조카인 심은진. 은진에게도 광열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존재였죠. 그런데 은진이 어느 날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고 광열의 삶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관할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하필 가장 사랑하던 조카, 죄책감과 상실감에 경찰까지 그만둔 광열은 술에 의지해 살아갑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하루하루 의미 없이 살아가던 광열에게 누군가 진범에 대한 단서를 던져주고 은진이를 죽인 진범을 잡기 위해 복수심에 미친 한 마리의 들깨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배후엔 더 큰 세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광열은 과연 은진이의 복수를 할 수 있을까요? 추격자의 각색을 맡고 다만 악에서 구화소서의 연출을 담당했던 홍원찬 감독님, 그리고 프로야구 야매 카툰을 그리셨던 최감자 작가님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정통 느와르 작품입니다. 줄거리는 사랑하는 조카를 잃은 삼촌의 복수, 영화 아저씨, 그리고 테이큰이 생각나는 스토리인데요. 이런 작품은 몇 가지 포인트가 잘 살아야 맛이 삽니다. 먼저 진실을 찾아 직진만 하는 불도저 주인공의 모습,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법이고 뭐고 물불 안 가리는 광열의 행동에 점점 진실이 밝혀지고 악역들이 쓰러져 나가는 모습을 보면 속이 시원해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진실은 무엇일까? 기대하게 되는 스토리. 처음부터 진범이 밝혀지고 시작하는 작품도 있지만 하나씩 증거를 모아 퍼즐을 짜맞추는 작품도 있죠. 들깨는 후자입니다. 광열은 그냥 눈앞에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는데 그렇게 증거가 하나씩 발견될 때마다 독자도 함께 추리하게 되는 기분이 들게 합니다. 세 번째, 분위기와 연출. 들깨의 가장 큰 장점은 영화 같은 연출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도, 컷 전환 모두 영화 같아요. 단순히 다음 컷이 궁금한 거에 그치지 않고 인물의 행동과 움직임, 중요한 포인트를 강조해서 어떻게 보여줘야 할지 아는 분입니다. 역시 영화 감독님. 그리고 초능력이 없는 리얼한 작품이라 더 사실 같은 작품입니다. 특유의 분위기가 작품의 몰입이 깨지지 않게 만들어줘 흡입력이 높은 작품이네요. 특히 주인공의 감정선을 따라가다 보면 멈출 수 없는 작품입니다. 사이다 복수극, 어두운 분위기의 리얼한 작품 좋아하시면 꼭 봐보세요. 주인공은 과연 진범에게 복수를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지금 네이버 웹툰 메일 플러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테마록이라는 작품입니다. 각자만의 사연을 갖고 있는 테마사들이 미스테리한 영적인 사건을 해결하는 오컬트 판타지인데요. 태극기공, 사제, 밀교와 호법 등등 동서양 테마사가 모두 힘을 합쳐 미스터리한 일을 해결하거나 마귀와 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명 테마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웹툰입니다. 신부가 던진 성수에 태극기공 날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가슴 아중장이십니다. 웹툰 테마록은 1세대 정통 판타지 소설 테마록을 웹툰화한 작품입니다. 소설은 이미 1000만 부나 팔린 명작인데 도서관이나 독서실에서도 한 번쯤 보셨을 수 있어요. 원작은 워낙 내용이 많아서 읽은 사람도 내용이 헷갈리는 대서사시입니다. 지금 웹툰화한 부분은 테마록 국내편을 웹툰화했다고 합니다. 20년도 더 된 소설인데 지금 웹툰화된 걸 봐도 설정이나 내용이 안 유치한 걸 보면 대단한 명작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스마트폰 검색으로 기사를 찾아본다던가 악기가 내비게이션을 활용한다던가 20년 전에 없던 설정을 현대적으로 잘 바꿔 보여줍니다. 소설을 안 보신 분들도 이해하기 쉬운 내용이니까 꼭 한번 봐보세요. 울어주세요 황태자님입니다. 주인공 리베라는 황태자비가 되기 위해 입궁하라는 연락을 받습니다. 제국의 영예들은 포악한 황태자 소문에 다 도망쳤고 이제 리베라만 남았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리베라에게 기적을 일으킨다는 황태자의 눈물을 얻어오며 결혼을 파기시켜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그렇게 여주는 피도 눈물도 없는 황태자의 눈물을 얻기 위한 여정을 떠납니다. 먼저 홍종만 가지고 있는 기적의 눈물이라는 설정이 좀 참신했습니다. 애매하게 사랑을 얻거나 키스를 얻거나 하는 동화 같은 느낌이 아니라 눈물을 얻어야 하는 점이 재밌었어요. 보통 피도 눈물도 없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게 이렇게 쓰이나요? 단점으로는 여주 리베라가 현실적이지 못한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건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라는데 여기서 더 눈치 없이 일을 벌이다간 자신의 삶을 살긴커녕 그냥 더 살지도 못할 것 같아요. 지방 남작가의 하녀로 일하고 있는 레나는 일하고 있던 가문의 딸을 대신해 어느 대머리 스팸자 작가 결혼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마침 남작가에게 반역죄를 물으러 온 카엘 공작에게 구해지는데요. 카엘은 남녀노소를 홀리는 마성 때문에 마성의 공작이라 불리는 자입니다. 누구나 그의 곁에 있으면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를 향한 사랑에 취해버리는데요. 그런데 레나는 마성이 통하지 않는 특이 체질을 갖고 있었고 흥미가 생긴 카엘은 그를 측근 시녀로 고용합니다. 카엘은 레나가 첩자가 아닐까 의심하지만 오랜만에 느껴보는 보살핌과 온기에 점점 레나에게 스며드는데요.
포인트 첫 번째, 로맨스 판타지. 딱 로맨스입니다. 뭐 우리가 로파들 보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설정이 촘촘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잘생긴 남주 보고 예쁜 여주랑 둘이 알콩달콩 썸 타고 오해도 좀 하고 서로 사랑 나누는 맛을 보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이 작품은 아주 충실하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리셰가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클리셰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막 참신한 전개에 예측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요. 그리고 설정한 계량 남주의 순수 여주 조합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서서히 스며드는 모습을 보는 맛이 맛있습니다. 마성의 남주에게 홀리고 싶은 분들, 마성의 공장님은 잠 못 이루고 한번 봐보세요. 선인과 신수들의 나라 선국은 오랜 시간 요물로부터 인간 세계를 보호해왔습니다. 하지만 요물들의 습격에 선국이 무너지고 인간 세상에도 요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는데요. 선국의 황제였던 카시는 요물에게 지배당한 선국을 구하기 위해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지만 더러운 것이 조금만 닿아도 쉽게 오염되는 선인이라 점점 쇠약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약재상 다란이라는 남자를 구해주는데요. 알고 보니 다란은 오염된 카신의 몸을 치유할 수 있는 희귀한 능력자였습니다. 요물들도 모두 다란의 능력을 탐하고 있고 요물에게서 몸을 지켜야 하는 다란과 다란의 능력이 필요한 카시는 결국 서로를 도와주자며 즉석 파티를 맺고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사방신이 나오고 선인도 나오고 요물이 나오는 동양풍 판타지 로맨스입니다. 줄거리를 듣고 아니면 그림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사실 다라는 여자입니다. 남장 여자물. 뭐 이 설정으로 답답하진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초반에 남주 싸가지가 너무 없긴 합니다. 말도 막하고 구해줘도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서양 세계관으로 치면 귀족 마인드예요. 하지만 우린 이미 많은 북부대공과 공작을 겪은 몸. 이제 요 정도는 그냥 츤데레구나 예교로 볼 수 있죠. 일단 작품만의 독특한 세계관이 있는 게 가장 신선한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썸남병에 걸린 저는 1화에 나온 이 은발 저간 형님을 제 원픽으로 하겠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으세요. 천신의 요람이었습니다. 네이버 웹툰 메일 플러스에서 연재 중인 5작품 소개해드렸습니다. 둘러보시면 로판뿐 아니라 다양한 장르가 정말 많아요. 재밌는 게 많으니까 한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중에 최고는 뭐다? 들깨다. 정통 노어를 보고 싶다? 그렇다면 들깨다. 그럼 지금까지 리에유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